안녕하세요. 100만 유튜브를 꿈꾸는 미팩TV 남규리입니다. 오늘은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과 사이토이토리의 운이 좋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사이토이토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20년째 멘토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물론 이분은 잘 모르겠죠. 제 버킷리스트 중에서 사이토이토리를 만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죠. 꿈은 소망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제가 30대 때 장사를 처음 시작하고 힘들었을 때 캐서린 펀드의 보혜 법칙, 사이토이토리의 1% 부자의 법칙, 시크릿, 이 세 권이 제 인생을 바꿔놓은 책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사이토이토리의 1% 부자의 법칙을 안 들고 나오고 운이 좋다를 가지고 나온 건 1% 부자의 법칙이 저한테는 있는데 책이 절판이 되어버렸어요. 없는 책을 이거 읽으면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할 수가 없어서 운이 좋다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이토이토리 씨의 책은 운이 좋다, 1% 부자의 법칙,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 그 다음에 또 뭐 부에 대해서 나온 얘기가 있는데 책은 여러 권 있어요. 있는데 근본적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운이 좋다. 운이 좋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 그 운이 나한테로 돌아온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하고 제가 이제 아침마다 출근을 할 때 그랬죠. 난 운이 좋아. 난 운이 좋다. 난 운이 좋다. 똑같은 얘기를 1000번 이상 하면은 회귀의 천이라는 숫자에는 회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갔다가 돌아오는. 그래서 그때는 항상 달고 살았어요. 난 운이 좋다. 난 부자야. 난 돈이 많아.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는 난 천재야. 얘들 자다가도 눈을 뜨면 난 천재야. 그냥 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근데 그걸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똑같은 책을 한번 읽어도 다른 애들은 그냥 기억을 못하고 넘어가는데도 얘들은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 아들이 천재라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 속에 세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운이 좋다라는 것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나는 운이 좋다라는 말을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하고 가니까 운이 좋을 수밖에 없죠. 다른 매장에 손님 없어도 저희 매장에는 항상 손님이 버글버글 했으니까. 근데 사람이 웃기게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잊고 지내나 봐요. 제가 요즘 심리적으로 조금 안 편하고 약간 위축되어 있는 상태?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운이 좋다를 들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경기도 안 좋고 뭐 거기다 미세먼지까지 뿌옇게 있으니까 사람 마음이 더 가라앉는 것 같거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운이 좋다라는 책을 읽고 여러분들 앞날에 운이 가득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운이 좋다를 쓴 사이토이토리는 아주 단순해요. 나는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가장 소득세를 많이 내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로지 이 사람은 본인이 똑똑하고 잘나서 납세자 1위가 아니라 운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웃고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단순해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뭔가가 내 앞에서 툭 떨어졌다.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아 진짜 재수없게 이런 게 아침부터 떨어지고 지랄이고, 또 한 사람 우와 난 진짜 운이 좋다. 이게 내 머리에 맞았으면 오늘 아침에 출근이나 했겠나. 사람은 이렇게 두 가지, 사람의 감정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예스와 노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 사이에 30가지의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런 걸 논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운이 좋은 사람, 아 난 재수가 없는 사람.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게 1년이 가고 10년이 갔을 때 그 사람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운이 좋다 책 한번 읽고 항상 그냥 마음속으로, 아니 입 밖으로 난 운이 좋아, 난 운이 좋아, 난 운이 좋아, 난 운이 좋다 얘기한다고 저 사람 미쳤나? 내만 안 미치면 되는 거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거는 제가 겪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한테 제일 좋은 거는 웃는 얼굴이 최고의 관상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타고난 상이 있겠지만 웃음 앞에는 이길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으면 누구라도 기분이 우울해진다. 마치 태양이 없는 상황과 같다. 경기가 불황이든 부모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시든 자신이 어떤 환경에 부닥치든 밝은 생각을 하지 않는 한 삶이 긍정으로 변하진 않는다. 저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항상 밝게 빛나는 태양 같은 존재다.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행복해하자. 언뜻 보기에는 어려운 일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늘 밝은 표정을 짓는 것 이것뿐입니다. 웃는 얼굴은 누구에게나 최고의 관상입니다. 엄청난 운이 흘러 들어옵니다.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얘기하잖아요. 항상 웃으세요. 웃다 보면은 운은 절로 옵니다. 웃음은 만복을 끌어들이는 자석. 재밌는 일이라는 것은 늘 재밌는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많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자신이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삶을 한 편의 폭력 영화로 만들 수도 있고 비극으로 만들 수도 있고 굉장히 즐겁고 재밌는 희극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따라 어떤 영화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라는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생은 신나게 놀다 가는 것이다. 저는 즐겁게 놀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일이 곧 놀이입니다. 삶이 곧 놀이입니다. 기왕 노는 거라면 즐겁고 신나게 놀아야겠지요? 어떻게 하면 즐겁고 신나게 놀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합니다. 아무리 고된 일을 하더라도 일을 놀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어떻게 일이 힘들겠어요? 저 역시도 아마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언니는 뚱뚱한 것도 아니고 밥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 저는 2배, 3배, 남들보다 3배, 4배 일은 하지 않았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2배 이상의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힘들고 지치고 괴로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즐기면서 했으니까. 어차피 해야 할 일, 가게 나갔는데 시무룩하게 앉아있으면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기왕 해야 될 일 같으면 즐기면서 하고 아니면 아예 말고. 제가 사이토 히토리 씨를 존경하고 멘토로 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구상에는 갖가지 동물이 있지만 웃을 수 있는 동물은 인간뿐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웃음은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라는 것이죠. 왜 인간에게는 웃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을까요? 웃음은 인간이 공경에 처하지 않도록 신이 부여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지닌 소중한 보물인 셈이죠.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하여튼 이 소중한 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잘 웃고 운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웃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인생 별거 있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웃을 수 있을까? 즐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삶이 행복해지고 달라집니다. 사이토 히토리는 학력이 낮아서 책을 쉽게 적은 건 아닐 거예요. 인생 자체를, 삶 자체를 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책을 쉽게 적은 거지. 상황은 똑같은데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어렵게 생각하면 끝도 없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어렵고 쉽게 생각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손 쓸 수 없는 문제로 고민하지 마라. 철학이란 자기가 행복해지고 흘러넘치는 행복을 남에게 베풀 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 아닐까요? 철학의 목적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인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자꾸 고민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면 괴롭지 않습니다. 여기서 철학이 필요합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철학은 현실 도피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는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이러한 철학을 가진다면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불황이 닥쳐도 어떤 상황에 부닥치든 행복해지자, 행복해하자 라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모든 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제가 읽어주는 글이
사이토시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압축 정리해놨다고 보면 됩니다. 운의 힘은 셉니다. 실력보다 훨씬 더 셉니다. 왜냐하면 실력은 인간의 힘이지만 운은 하늘의 힘이기 때문이죠. 지는 쪽 입장에서 보면 분명 저 사람보다 내가 실력이 좋은데 왜 진단 말이지? 하고 푸념할 수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지는 게 당연합니다. 상대방과 당신의 승부가 아닙니다. 운 좋은 사람과의 승부는 곧 하늘과의 승부이고 인간이 하늘을 이기기는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운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운이 좋은 사람. 저는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장사하는 집안에서 자랐기에 어느 정도 장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사업 수완이 특별히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가장 소득세를 많이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았습니다. 겸손이 아니라 저는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전부터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운이 좋다가 왜 입버릇처럼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운이 좋다라는 말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그저 운이 좋다, 운이 좋다고 말하면 됩니다. 운이 나쁜 사람이란 스스로를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의 구분은 이처럼 사소한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이분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의 전체 요약이에요. 나는 운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살다 보면은 운은 돌아가던 운도 다시 저한테 돌아온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처음에는 10번, 그 다음에는 100번, 1000번. 매일 1000번을 운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쯤이면 아마 여러분이 운 좋은 경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직 여러분 안 해보셨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내일 하루, 아니 지금부터 운이 좋다라는 말을 10번, 100번 했었는데 달라지는 게 없다면 여러분 한번 시험해보세요. 주차장을 들어가는데 그 주차장은 항상 만땅이라서 찾을 데가 없다. 난 운이 좋다. 난 운이 좋다. 내가 가는데 주차장은 비어 있을 것이다. 내 자리 한 자리는 꼭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마 있을 겁니다. 내일 당장 해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인간에게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걱정을 하면 걱정을 끌어당기고 운이 좋다고 생각하면 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인간에게는 분명히 있거든요. 운이 좋다고 말하다 보면 자연스레 기분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기분이 우울한 사람이 난 운이 좋아라고 말하진 않겠지요. 어두운 표정으로 이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는 10명의 평범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운이 좋다라는 위력을 가리켰더니 모두 자신의 회사를 가지게 되었고 사업도 성공시켜 일본에서 억만장자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토 이토리에게는 10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 10명이 처음부터 똑똑하거나 처음부터 억만장자는 아니었고요. 1% 부자의 법칙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 풀어져 나와 있는데 그냥 정말 평범한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 아니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 아니면 환자였거나 밑에서 일을 하던 사람. 근데 지금 이분들이 사이토 이토리만큼 납세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일본에서 거의 매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억만장자가 되어 있거든요. 난 운이 좋구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될 테지만 어떤 말을 내뱉은 다음에는 무조건 끝에 운이 좋다라는 말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밖에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운이 좋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운이 좋고 비 오고 바람 부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펜대를 잡고 있으면 펜대를 잡고 있어서 좋고 버스를 타고 가면 지금 거비를 맞지 않아서 좋고 어떤 상황에서든 비를 맞으면 맞는 걸로도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망가던 운이 진짜 걸어만 나살려라 하고 저를 따라온다고 합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체로 잘못된 행동을 해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쓸데없이 자기 과시를 한다든가 수입보다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든가 혹은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이 사람은 얘기해요.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해서 성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일이란 결국 자신에게 쉬운 일을 뜻합니다.
그러니 고생 따윈 필요 없겠지요. 결국은 즐기면서 하라는 말이겠죠. 성공하기 위해서 고생은 필요 없습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자기가 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잘못을 고치기만 하면 고생은 사라집니다. 학교와 마찬가지죠. 선생님은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게 넌 복도에 나가 있으라고 말하곤 합니다. 만약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당연히 학생이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겠죠. 자신이 한 일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직접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을 때 알 수 있습니다. 해답은 뭔가를 행동으로 옮겼을 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운이 없다고 생각해버리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실패할 위험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아무것도 안 하는 인생? 도전하지 않는 인생은 재미없고 지겹습니다. 사실 이런 인생이야말로 실패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뭔가를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뭔가를 해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방식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좋은 공부를 했구나. 덕분에 많은 걸 배웠다. 그래도 지금 실패를 맛봤으니 다음에는 성공하겠지? 역시 난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은 손님이 뜸하네. 그렇다면 새로운 손님을 끌어들일 아이디어를 짤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 운이 좋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고요. 운이 없다고 생각하면 뭔가를 하려는 의욕이 안 생깁니다. 기껏해야 이대로 손님이 없으면 우리 가게는 정말 큰일인데 하는 푸념만 할 뿐입니다. 운이 좋다는 말에 힘을 빌려 힘차게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새로운 아이디어가 성공을 위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운이 흘러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운이 운을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지금 읽었던 것을 뜻하겠지요. 운이 운을 부른다. 똑같은 상황에서 운이 없는 놈이 아니라 난 운이 좋은 사람이야. 운이 좋기 때문에 뭐든지 이 시련은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앞날에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성공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인간의 머리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성공은 눈과 발로 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장사를 하고 있다면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보러 가면 된다. 가게에 가보면 직원들이 어서 옵쇼 하며 당신을 기쁘게 맞아준다. 손님을 맞이하는 법, 인테리어, 상품 진열 등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10걸음이든 100걸음이든 들어가서 잘 되는 가게를 구경하면 된다. 그곳에서 배울 만한 건 배우고 오면 된다. 이런 과학이다. 그리고 이런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다. 과학이라는 것은 누가 해도 똑같은 답이 나온다는 뜻이다. 내가 하니까 틀린 답이 나오는 경우는 없다. 다른 곳에서 성공한 일을 똑같이 배워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다. 근데 눈과 발을 사용해서 좋은 점을 배우고 나쁜 점은 따라하지 않으면 된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사람들은 나쁜 점은 배우고 좋은 점을 좀처럼 따라하지 않는다. 손님이 줄을 서는 가게의 국수가 맛있는 국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게에 가서 맛을 보고는 역시 우리 가게가 더 맛있다고 생각하는 건 또 뭡니까? 그런 사람 있죠. 가게에 손님이 없어서 다른 가게에 먹으러 갔는데 그 가게 건 맛이 없고 자기 가게 게 맛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겠죠? 그런 가게에서 맛을 보고는 역시 우리 가게가 더 맛있다고 생각하는 건 또 뭡니까? 자신의 가게가 장사가 더 잘 되고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손님도 없이 파리만 날리고 있다면 자신의 햇바닥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 가게의 장점을 배우고 연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성공의 비결은 눈과 발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환경, 지역의 풍습, 생활문화, 사회제도 등 여러 제약이 있지만 가장 골치 아픈 제약은 바로 자신을 마음대로 만드는 제약입니다. 뭘까요? 그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일,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일에 마주하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는 법이죠.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대체로 자기가 싫어하는 일이 한계의 벽을 만듭니다.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망칠 수만 있다면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비우고 한번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자신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도 한번 해보면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깜짝 놀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운이 좋다고 생각만 한다면.
남을 기쁘게 한 만큼 돈이 들어온다. 사이토시는 돈에 관해서 뭐 특별히 하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이 책에는 없는데 앞에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의 법칙에 보면 돈 관리하는 법이 있습니다. 돈은 구겨진 것을 싫어하고 기왕이면 돈을 아껴주고 돈을 보낼 때는 기분 좋게 보내면 돈은 다시 배가 돼서 따따블이 되어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사이토시는 돈에 관해서 뭔가 특별히 하는 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장사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돈에 관해서 뭔가 하는 일이 있느냐고 묻는 건데 저는 돈이 흉하게 구겨져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림을 맞춰 가지런하게 해두는 정도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림을 벽에 걸 때 거꾸로 그을지 않듯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돈을 소중히 다루면 소중히 다룬 만큼 다시 내 주머니에 다시 돌아온다고요. 무엇이든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처럼 첫 발을 내딛지 못합니다. 그건 도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도 안 하겠지만 절대로 성공하는 일도 없습니다. 나는 뭐든 간단하게 여기고 첫 발을 내디디는 자세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하면 거기서 뭔가를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거기서 뭔가가 시작하게 될 테니까 말이죠. 돈이 궁하다고 강도짓을 다 할까? 우리 그러지는 않겠죠? 돈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진 자동차와 같습니다. 돈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당신에게 더럽다느니 나쁜 놈이니 하는 소리를 한다면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겠습니까? 돈도 자신의 주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돈은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신은 인간에게 이러한 고생을 시키지 않기 위해 화폐라는 아이디어를 준 것입니다. 아니면 물물교환을 해야 합니다.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가는데 쌀가마가 필요하겠지요. 신의 배려에 의해 생긴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면 감히 돈에 대해 나쁜 말은 하지 못할 것이고 좀 더 소중히 다루겠지요. 사이토 히토리가 얘기하는 운이 좋다는 돈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일이 닥쳤을 때든 운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앞날에 운 좋은 일만 가득하다는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이 책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겁니다. 제 인생이 바뀐 만큼 여러분들의 인생도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운이 좋은 날마다 운 좋은 날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을 희망하면서 안녕.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이고 알림 해주시면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다가갈게요. 바이바이.